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7 소식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KNCAP, 즉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충돌 테스트에서 아우디의 Q7이 정면 충돌 테스트 0점으로 5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처음 듣는 순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안전도 테스트에서 0점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1등급을 받으며 오히려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소리까지 듣기도 하는데 2등급, 3등급도 아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때로는 일부 네티즌에게 현토업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토교통부의 편파 판정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성적이 너무 노골적으로 처참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국내 차량 안전도 테스트는 KNCAP이라 부르고 가장 권위 있는 충돌 테스트로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즉 IIHS가 실시하는 테스트가 있고 유럽에서 실시하는 유로 NCAP이 있죠. IIHS의 경우 다른 테스트 기관과 달리 정부 기관이 아닌 미국의 주요 보험사들이 설립한 비영리의 독립적인 연구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스몰 오버랩 같은 더 강화된 테스트를 실시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변별력을 제공하고 있죠. 그렇다면 IIHS에서 실시한 Q7의 안전도는 어떨까요? 2017 아우디 Q7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헤드라이트의 성능 테스트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9등급을 획득해 탑 세이프티 픽 차량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최상위 안전도를 평가받은 것이죠. 아우디 공식 딜러인 고진모터스 공식 블로그 등에도 이 같은 홍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우디 Q7을 구입한 많은 분들은 이러한 홍보 자료를 보고 안전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입한 것이죠. 그렇다면 KNCAP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편파 판정인가요? 테스트 장면을 한번 보시죠. 에이다스 테스트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비상자동 제동 장치를 테스트한 것인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빠른 속도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건 대부분의 차량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보조장치의 도움이 사고를 줄여주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 충돌 안전성의 경우도 16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부분 정면 충돌 점수도 15.36점을 받아 준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바로 정면 충돌 테스트입니다. 정면 충돌 테스트에서 16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비중 있는 테스트이다 보니 전체 성적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게 한 원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방 탑승자의 경우 16점 만점에 15.4에서 15.8점을 받을 정도로 성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2열을 보시죠. 2열에 탑승한 더미가 충돌 후 매우 큰 폭으로 요동치며 앞으로 이동 후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목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의 머리, 목 상해값이 부상 시 허용할 수 없는 높은 위험을 초과하여 0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면 충돌 시 안전도 점수가 빵점이 된 것이죠. 작년과 올해 KNCAP에서 테스트한 17개 차종 중 1등급을 받지 못한 차종은 아우디 Q7 단 한 차종입니다. 16개 차종이 세부 점수는 다르지만 모두 1등급을 받은 것이죠.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례는 기아 모닝과 혼다 어코드가 3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테스트한 65개 차종 중 5등급을 받은 차종은 아우디 Q7 말고는 없으니 테스트 결과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픽에 선정되면서 높은 안전도를 보여준 아우디 Q7은 KNCAP에서 왜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것일까요? 단순히 편파 판정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심도 했습니다. 수입차 판매가 지속 확산되는 것에 대한 견제하는 것인가 하는 음모론도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내 아우디 관계자는 이 결과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안전 권고 사양이 인증 이후 지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번 KNCAP 테스트에서는 뒷좌석 프리텐셔너 기능이 빠져 해당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모델에는 모두 기본 탑재할 계획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프리텐셔너는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안전벨트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벨트는 평상시에는 탑승자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사고 등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안전벨트가 탑승자가 튕겨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이때 전자식 또는 폭약식의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어 역방향으로 벨트를 당겨서 탑승자를 좌석에 안전하게 위치하게 하고 또한 상체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 다시 역으로 풀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에어백, 안전벨트와 함께 꼭 필요한 안전 장비입니다. 앞서 아우디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말은 애둘러 하고 있지만 아우디 코리아는 Q7을 수입하면서 뒷좌석 프리텐셔너를 이미 삭제했고 이번 테스트에서 그것이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 내년부터는 기본 적용해서 들여오겠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왜 심각한 내용인가 하면 아우디 Q7의 북미, 유럽 판매 모델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프리텐셔너 기능을 돈을 주고 추가로 선택하거나 필요 없다고 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뒷좌석 프리텐셔너 기능도 무조건 기본 적용이라는 것이죠. 안전장치인 만큼 당연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차량들이 에어백이 선택 사양이 아닌 기본 사양인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듯 당연히 기본 적용된 프리텐셔너 기능을 아우디 코리아는 국내 수입을 하면서 원가 절감 또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만약 KNCAP 테스트에서 나쁜 결과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부터는 장착해서 수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기본 적용되는 안전사양을 굳이 따로 주문을 해가면서까지 삭제한 것일까요? 최근 아우디 Q7을 구입한 대부분의 오너분들은 IIHS의 안전도 우수 결과에 대한 홍보를 접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도에 대한 믿음으로 아우디 Q7을 구입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국내형에만 뒷좌석 프리텐셔너를 삭제한 사실을 아우디 코리아가 구입하는 분들께 미리 고지를 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안전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렸다면 과연 그걸 알고도 구입할 오너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7인승 패밀리카의 성격상 혼자 운행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가족들과의 안전한 여행과 안락한 드라이브를 기대하며 구입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뒷좌석 안전장치의 임의 삭제 문제, 그리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볼보나 링컨 등의 브랜드는 해외 모델과 마찬가지로 국내형에도 동일하게 앞좌석, 뒷좌석 모두 프리텐셔너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뒷좌석 프리텐셔너 기능이 없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뒷좌석의 경우 프리텐셔너 기능이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해외 판매 모델에는 없고 국내 판매형에도 동일하게 없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가 9천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인 아우디 Q7에 해외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하거나 뺄 수 없는 무조건 적용되는 기본 안전 장비를 국내형에만 넣지 않고 차별화했다는 점입니다. 해외 판매 모델에도 동일하게 없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쪼록 아우디 코리아에서 이 사안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행태는 꼭 바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참고로 아우디 차량을 2번이나 구입한 적이 있고 아우디 차량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순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아우디 코리아가 국내에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은 국내 아우디 팬들을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차만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젤 위주로 들여와서 재고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신 모델을 유럽과 북미 판매 사양과 동일한 안전 사양을 갖추고 들여올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우디 Q7 등 다양한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